자, 그렇다면 오늘 미국 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 힘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발표된 여러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과 그리고 부정적인 소식이 한꺼번에 전달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현재 주식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 기준으로 나왔던 소식들 간단하게 몇 가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뉴스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여러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점, 그리고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장감들이 현재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넣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된 여러 실업 지표들과 생산자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긍정적인 지표와 그리고 실업자 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은 채권 금리에 하방 압력을 넣으면서 채권 금리가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오늘 자세한 뉴스들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연속 실업당 청구 건수와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예상치를 양쪽 다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채권금리에 하방 압력을 넣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하한 수치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채권금리에 하방 압력을 넣으면서 시장에는 좋은 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WASD 보고서와 30년물 국채 입찰이 오늘 스케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고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0.2% 상승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변동성이 커다랐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0.1%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는 앞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또 한 번 확인된 물가 안정 신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4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인 것, 그리고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게 나온 점이 결국 그동안 지속됐던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산자 물가지수의 안정이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고요. 또한 세부 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상품 가격 중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이 0.2%가량 상승했고요. 서비스 물가는 도매업 마진 증가 등의 영향으로 0.1% 오른 데 그쳤습니다. 특히 연준이 인플레이션 측정 시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들, 항공료나 자산 관리 수수료 역시 하락세를 보여가지고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을 키우면서 전반적으로는 채권 금리에 하방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의 기대감은 9월 인하 쪽으로 좀 더 굳어지는 방향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온 연준으로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연이어 나오면서 통화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여전히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고 지금까지는 이게 아직까지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기업들이 마진 압박을 받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뱅크 아메리카에서 언급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1주에서 2주 안에 각 무역 상대국에 일방적인 관세율을 설정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그냥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정하는 관세율을 그들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최후 통첩임을 시사를 했는데요. 이번 발언은 오늘 7월 8월로 다가온 상호 관세 유예 조치 종료 시한을 앞두고 나온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동맹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만큼 상대국도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상호주의적 관세를 주장을 해왔고요. 여기에 현재 이 조치는 7월 8일까지 유예가 된 상황인데 이 기한을 앞두고 각국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게 애널리스트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고요. 그럴 용의는 있지만 그럴 필요가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2주 혹은 4주 이런 시한을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행이 늦어지거나 아예 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지만 미국과 새로운 무역틀을 마련한 국가는 결국 영국이 유일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반복되면서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시장에는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인디아에서 매우 비극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런던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소속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242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39분 인도 아메바드에서 런던 게트윅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AL 171편이 이륙 직후 추락을 했고요. 사고 항공기는 보잉사의 최신기 종용하는 787 드림라이너로 탑승객과 승무원 242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현재 보도에 의하면 사고기는 이륙 후 착륙 장치를 접지 않은 상태로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주거 지역에 추락하면서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까지는 생존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고요. 주거 지역에 추락한 만큼 지상에서의 인명피해도 피해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이륙 직후 관제탑에 메이데이 즉시 비상신호를 보냈지만 첫 교신 이후 관제탑의 계속된 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가 났고요. 현재 그런 가운데 안에서 해당 항공편은 8,20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기장과 1,100시간의 현재 경력을 가진 부기장이 조종을 맡고 있었다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이번 사고 소식이 미국 증시의 장 전부터 보잉사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9%가량이나 급락했으나 지금 어느 정도 수습을 하면서 4% 하락으로 마무리를 진 상태고요. 현재 항공기의 제조사 보잉 측은 초기 보고를 인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사고기에 장착된 GEnx 엔진을 제작한 G24 역시 사고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대응팀을 인도로 파견할 것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